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화합 시간입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또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 자리를 좀 옮기셨어요. 네. 일로 왔습니다. 이슈화합으로. 네. 국회의사당 1번 출구는 좀 젊은 청년 정치인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라서 했는데 어떻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젊지 않다고 판단한 제가 거라고. 이제 네. 황희도 네. 이사님을 꼭 잡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또 워낙 또 강자이시고 또 이미지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을 꽉 잡아야겠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서 있으면 그냥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겠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지호 우리 대변인 사실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다들 또 놀라실 것 같은데 누가 손해인지는 모르겠고 김지호 대변인 참 젊어 보이잖아요. 피부 좋고. 아유,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슈 화합에서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단독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명태균 얘기입니다. 명태균 얘기. 명태균은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단독으로 갔었고 그 9월 5일을 기점으로 막 윤석열 정부가 혹 하다가 계엄, 내란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도 단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하고 명태균 통화를 하면서 이 검사 출신 한 명 김상민입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 되도록 김건희가 부탁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진짜 좀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당시에 23년도인가요? 네. 그 당시에 국정감사 시절에 박주민 의원이 네. 김상민 검사가 뭐 창원 지역에 뭐 문자를 보낸 내용을 공개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자기가 뭔데? 뭐 창원에 뼈를 묻겠다. 창원 사람이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의 대량 문자를 네. 명절에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검찰청도 발칵 뒤집혀서 네. 뭐 이 사람에 대한 징계 논의도 되고 네. 정신 나간 검사다. 뭐 아무리 선거에 뜻이 있어도 선거에 나가려면은 검사직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해야지 현직 검사가 선거운동 하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굉장히 경고를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랬던 걸로 징계도 제가 먹었죠. 예,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뒷배가 정말 든든했다.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의 그런 뭐 진술이 복기록이라고 있을 하죠. 예. 법한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검사가 창원에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지역에 있는 유지 기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됐고 창원 성산에서 그냥 자기 얼굴로 아무 직책도 없이 공무원들한테 그냥 산당 관련 보고를 받고 정말 그 지역의 소황제처럼 행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명태균 아닙니까? 명태균에게 부탁해가지고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 어떤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될 수 있게 조력하자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근데 좀 신기한 게 김건희도 사인이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네. 명태균도 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의창 지역구로 이제 호족처럼 내 것처럼 그러니까요.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전에 김영선 지역구 네. 그 창원 의창이 아마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것 같다는 생각도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을 했던 거예요. 네. 검찰총장이 감찰 지시까지 했던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모든 공무원한테 해당합니다만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선 더 견제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이러지? 이 검사? 그때 출판 기념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보란 듯이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네. 본인이 믿고 있는 동아줄이 바로 김건희 씨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 어느 정도나 유착이 돼 있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내용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조국 수사하다가 윤석열 눈에 들었다. 처음에 초임 검사 때도 뭐 윤석열 부하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게 있죠. 완전히 결탁된 걸로 보이는 게 있죠. 왜냐하면 고발 사주 저는 이 부분 손준성 검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렇죠. 예. 이 대통령 부부를 피해자로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피해자로 해서 고발장 그대로 줬던 거 아닙니까 사실. 말이 됩니까, 그 자유한국당으로 그게. 넘겼고. 근데 그때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현직 검사가 제보자 X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의 과거 판결문, 그것도 형사 판결문 본 거예요. 정가 이력이 남는 거. 이거 비밀 침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소지가 있죠. 그거를 그 당시에 이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했던 검사가 김상민 검사입니다. 고발 사주로 엮여 있죠.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이 수사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 하는데 수사의 포인트가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몸담고 있었던 수사정보 담당관 실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아주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한 통속이었던 거죠. 범죄와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김상민하고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특히 고발 사주도 있지만 나중에는 조국 전 대표 수사를 할 때 김상민이 부장검사, 주임검사를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보훈으로 김건희가 직접 명태균한테 연락해서 창원 의청을 좀 챙겨달라라고 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또 생각이 나요.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조국 전 장관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조국 사건 하니까 이 사람 좀 챙겨줘야 되겠다 등등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자신의 수하로 있던 부하 직원들을 공적인 조직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병처럼 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병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수사하라면 수사하고 내가 가서 고발장 작성해서 공작하려면 하고 네. 그런 의심이 들을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라는 직위 자체가 정말 권한도 많고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사건을 조작하고 누구를 수사하고 그다음에 고발장을 작성하는 뭐 흥신소, 조직폭력배 이런 것처럼 사병 집단처럼 운영되고 있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사병처럼 충성을 맹세하고 네. 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물었던 그 검사에게는 공천까지 보장하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은 네. 범죄자들이고 밝혀지면 처벌을 받지만 이 검사들이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 김상민 검사 공천에 떨어지고 나서도 국정원 이런 데 지금도 아주 일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로 영전을 해서 국가공무원으로 혈세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저는요. 조직폭력배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세금 그리고 국민이 지금 국가 권력을 아주 사적으로 악용하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3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 언론 정말 뉴스 토마토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좀 잘 취재해가지고 끝까지 좀 추적했으면 합니다. 좀 더 아마 좀 보도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상민 같은 경우는 뭔가 확고한 신념이 신념이 아니죠. 뭔가 그 지시라든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서 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다 공천 개입입니다. 김건희가 지금 이래 하는 행동도 일단은 명태균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옮겨졌고 특검법도 지금 얘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 소환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됩니까? 전 할 수밖에 없을 이제 거예요. 해야 된다? 지금의 검찰이 네.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린 데는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중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 나와서 올릴 필요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아하. 창원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그 당시에도 이 관련자들이 창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필요성이 창원에 더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본인 머릿속에 누가 없었던 겁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없었던 거죠. 김건희 네.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사정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헤집어봐야 되는 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진 않을 텐데 상황이 바뀐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있고 검찰은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저는 공소 기능만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구조 개편이 아마 지금의 야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속도를 받을 거예요. 본인들 조직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못 지켜서 안달이 났었지만 지금 그 선택은 최소한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검 민주당에서 속도 내고 이제 쟁거름으로 추진을 하니까 그 여론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도 전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 네. 그런 제목을 뽑았던데 그러면 이중포석이 있는데 과연 서울중앙지검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대단히 볼륨이 커요. 지금 네. 어떤 사실관계까지 나오냐면 보통은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대납이 큰 줄기였는데 창원지검에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댄 것 같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헤칠 것이냐 더 플러스 김건희 씨가 이렇게까지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리한 조사를 갖고 와달라라는 취지로 그게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해 11월에 이미 적시가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답이다. 검찰도 그 흐름 그리고 명태균 씨도 본인 손을 이미 떠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를 조만간 불러야 됩니다. 부를 수밖에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뭐 지체했던 게 만약 100번 양보해서 헤아리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출 못하다 보니까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뭐 수사한다고 해도 기소도 못하는데라고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국면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소환을 좀 예상할 수도 있다. 그걸 볼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9차 변론기일 놀라운 저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한다고 구치소에서 출발했다가 직전에 돌아와 버렸어요. 가지 말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변호사 하면서 이런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한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재판이 장난입니까? 얼마나 많은 또 경호원이나 교통 통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 불편도 있을 것이고 뭐 바람 쐬려고 나간 건지 드라이브 하려고 버스를 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정말 왔다 갔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대통령실에 출근도 제 시간에 안 하고 뭐 출근을 못 하면은 가짜 뻥카라고 하죠. 뻥카. 출근 차량까지 활용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돼. 저는 아침 방송을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 뻥칩니까? 이게 뭐 장난입니까? 하다못해 아침 방송 하는 것도 이거 지각할 일이 없는데 뭐 맨날 그 대통령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뻥으로 차를 보내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은 전 맥락으로 보는데 갔으면 그거 해야지요. 일정의 의무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헌법재판소 간 네, 거잖아요. 맞죠. 구치소에서 교통통제 다 해야 됩니다. 그 간다면. 그랬으면 하고 오든가 하기 전에 아닌갑다 나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고요.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리인단이 발표한 내용은 믿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 이 절차가 꼭 당사자가 없어도 그냥 대리인들이 증거조사만 하는 기일이라서 그것을 알고 그럼 뒤늦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말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까지의 모든 기일에 출석했잖아요. 이 어제 있었던 기일이 어떤 성격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았어요. 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는 이걸 사실상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걸로 잡아놨던 기일인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잡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연하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했던 걸로 보이고 어제 이제 그러네요. 정우김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이 증거조사를 할 때는 이 조서의 요지를 다 읽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인영 전 사령관도 증언대에 서서 말 못하겠다, 제한된다라고 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얘기했던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동아일보 단독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네. 그게 다 검찰에 진술되는 거예요. 닥달을 하더라. 국회의원 빨리 잡아들이라고. 그렇죠. 6번 동안. 그래서 다 끝났더니 아유 참 덕분에 빨리 끝났습니다. 나 이거 언중유골이구나, 뼈가 있구나, 나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목도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볼 자신이 없었다. 이게 더 해석이 좋네요. 최후 진술할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걸 보면 본인도 창피하면 알까요? 창피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어쨌든 간에 그 재판을 지금 10차 정도 변론기일 내일 있습니다. 그거 좀 변경해달라.
공판하고 지금 겹쳤다 행사 공판하고. 근데 그거는 시간 정도만 변경해주고 헌법재판소가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헌법 아니 그러니까 9차 10차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네.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 욕을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증인 신청도 그래요. 한덕수 총리나 그다음에 홍장원 조지호 이름 똑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여태까지 변론으로 진상은 거의 다 파악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의 뭐더 피의자 확인할 게 측에서 있는 뭐 것 중대 같습니다. 결심을 하네. 뭐 저 재판정 안에서 헌법재판관들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불복의 기미가 보이고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힘 공당에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하면 됐지. 뭐 25일로 바뀌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3월 달로 옮기자. 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재판 지연이 목적이니까요. 네. 저는 뭐 들어오기 전에도 장윤미 변호사와 좀 나눈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의 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지난 3년간 계속됐어요. 아. 따지고 보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계속. 또 이상한 한 20% 정도 믿어요. 예, 갑자기 날리면 들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수사에서 밝혀지면 되는데 또 수사가 안 되는 안 이 되죠. 답답한 상황이 3년간 계속 되다 보니까 아 진짜 이 정권 빨리 끝내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차 변론기일 내일인데 내일 종결이 될지 또 그리고 내일 윤석열 나올까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또 나와요? 예, 증인신문기일이라 신문기일이니까. 본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올 예, 것 같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연기 신청했는데 오전에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방어권을 왜 보장해주지 않느냐 네. 이게 자승자박인 게 이런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혈액암 투병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 냈다라고 하는데 강제로라도 끌어와 주세요라는 게 윤석열 대리인 측의 주장 내용이었어요. 구인영장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그래 연기해달라고 당신들이 구인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인 촉탁해놨는데 아하, 검찰에 예. 그럼 어쩔 거야? 이렇게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전략도 없고 뭣도 없다. 증거조사 왜 형사기록을 그대로 펼쳐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도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 다 도과했잖아. 네. 왜냐하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준용이 되다 보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뭐 몰랐는지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래놓고는 왜 방어권 보장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재판의 귀결점은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 네. 저는 사실상 내일 재판이 정말 마지막일 마지막이다. 겁니다. 사실상? 만약에 한다면 한기일 정도를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25일 정도 되겠죠. 예, 다음 그러면 주 3월 화요일. 중순 전에는 전 반드시 결론이 결론이 날 난다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지금 조지호 청장 얘기를 했는데 조지호 청 지금 몸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도 본인도 재서 불출석 2번 불출석했죠. 의견서 내서. 근데 결국은 구인장 집행해달라라고 이제 헌법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측에서 조지호 청장을 왜 자꾸 부르고 싶은 건가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유리한가요,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의 진술서 네. 이것의 신빙성을 깨려고 현장에 나오면은 직접 질문은 못하지만 표정, 눈빛, 도리도리로 뭔가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좀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될까요, 근데?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하는 그 행태가 네.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고 다루는 게 대한민국 탑티어 최고 권력자의 직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이에요. 근데 그 재판.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그냥 조직폭력배 범죄 영화 그 법정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범죄를 저지르다가
모두 발각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부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당신이 지시했잖아. 아니 이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리더, 지도자들이 소환되는 대상들,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들도 보면요. 대통령, 네.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제가 진짜 네, 맞아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아니 진짜 이름만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경찰청장이지 하는 행태는 그 비열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작당해가지고 계엄 저질러 놓고 이제 와갖고 나는 명령을 안 내렸다. 나는 들었다.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줄 그 행태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뭘 느낄까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기 대통령직에 있는 게 맞냐, 파면한 게 맞냐, 그것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지금 건강 상태도 그런데 저 사람이 진술한 바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늘 또 구체적으로.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죠. 6번이나 아마 전화했고 너무 닥달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와가지고 막 온다면 네. 뭐 출석을 한다면 와가지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로. 정말 사건에 집중해서 본다면 제가 그쪽 대리인이라면 네. 당연하지만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적대 증인을 부를 때는 정말 이 신빙성을 깰 자신이 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못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생생하게 선서하고 재판관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매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체험 사실을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왜 불렀을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부르자고 막 부득불 그러면 그럴 것 대리인도 그럴 것 그걸 같아. 막을 수는 없는 저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조지호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네. 그렇고요. 본인이 부르자고 홍장원 한 것 더더욱 같아요. 네. 홍장원을 왜 부릅니까? 이 말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까? 탈취하기니까. 홍장원 지금 언론에 얘기한 거 홍장원 천창 얘기 들어보면 가면 더 네. 박살날 것 같은 윤석열.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는 대리인단이 이 부르자고 했기보다는 본인이 부득불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의지가 생각하시는군요. 대단히 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막 신문에 직접 나서려고 했던 네. 건데 본인이 하고자 했던 건 사실상 유도 신문으로 어쨌든 번복시키고자 했던 건데 네. 재판부가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평의했을 때 이 비공개 평의에서 너무 이거 유도 신문을 유도한다. 김용현 전 장관 자기 얘기 왜 다 바꿨어요? 기억나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네요. 기억이 이제 나요. 이런 식의 증언 투성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번복하려고 했지만 그거 무산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이 나오잖아요. 조지호, 홍장원, 한덕수 다 지금 국면에서는 적대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더 속도를 그리고 재판관들의 확신을 굳혀주는 증인들로 기능할 겁니다. 아니 이 와중에 뭐 지금 지난 재판에는 심판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는 변호사가 나가버렸어요. 막 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가는 것도 저는 거의 아니거든요. 아유, 제가 보면은 이 네. 시국에 시국에 제일 냉정한 사람은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인 것 같아요. 아, 두 사람은 좀 유명하네요. 변호사비 좀 써서 제대로 된 변호사 좀 구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요. 아니 누가 봐도 뭐 진짜 공짜로 하는 거다. 네, 누가 봐도 뭐 돈을 충분히 내서 유능한 변호사를 구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그런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서 본인의 어떤 탄핵 심판에 유리한 그런 전략보다 네.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나한테 충성해? 그러면 내가 끝까지 챙겨줄게. 아. 나한테 충성하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를 괴롭히겠어. 이것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홍장원, 내가 믿고 전화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지금 너한테 해코지 할 건 없지만 법정에서라도 불러갖고 너를 우리 지지자들이 해코지하고 잡혀찍게 할 거야. 그런 조지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호, 홍장원, 그다음에 국무총리 한덕수. 내가 당신을 믿고 국무총리까지 시켜줬는데 감히 국무회의가 아니고 계엄 간담회라고 해? 나한테 불리한 진술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불러들여서 내가 내 지지자, 나는 비록 보복할 수 없지만
나를 따르는 그 법원을 침탈했던 그 폭도들 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좌표를 찍고 해코지를 하겠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복종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마인드로 보면요. 이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을 조정해갖고 뭔가 좀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줘서 굴복시키려는 아주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재판이에요. 자기 재판에 그걸 이용한다는 게 변호인단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증인 신청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증거할 때도 반발하고 나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하나의 설까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게 다 자기 재판이에요. 윤석열 본인 재판이고 본인이 일반인이 아니고 그나마 변호사 잠깐 했긴 했지만 법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본인도 결과는 알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이건 파면을 면하기 어렵다.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흐름을 꺾을 수는 없는데 네. 그러면 정말 본인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남기는 사람들을 좌표를 찍거나 네. 그걸 지지층한테 사실상 호소하거나 하는 전략밖에 없으니까 사건 자체는 이미 이 좀 좋은 결과는 없을 거다. 그럼 장외전을 펼쳐야겠다. 그것도 재판정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전략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맞네요.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가장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 김건희를 꼽아 주셨어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면회도 지금 안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 가족들이면 면회는 가는데 보통 어떻게 면회도 가죠. 안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에 딱 걸려 있긴 한데 김건희가 걸려 있는데 문제가 김성훈 경호차장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네. 앞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구속영장이 세 번째 지금 반려 불청구 기각 결국은 검찰이 그걸 세 번이나 막았어요. 뭔데요 김성훈이가 막는 게 맞아요? 그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금 구속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네. 그 보수 진영에서 약탈을 하고 폭력 소요를 일으키는 빌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공권력으로 우습게 보고 그렇죠. 막고 막 기관총 총. 들고 설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폭력 소요가 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막 계속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권력을 정말 악용한 이 사람은요. 구속이 돼야 맞습니다. 우리가 다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3번씩이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아니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게 해도 되고. 아니, 법원에서 기각하는 거야 뭐라 합니까? 그리고 온 국민의 그런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면 몰수하고 3번이나 반려했다는 자체는 김성훈이 관리하는 그 대통령실 그리고 비아폰 서버에 검찰과 관련된 내란 관련해갖고 중요 정보, 중요 증거가 있고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감추기 위해서 김성훈을 검찰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검찰이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 김성훈 손 아래 있고 아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김건희는 제물로 바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말 저 처음 봤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무리해서 일개 검사 한 명이 이 3번이나 이걸 기각할 리는 없는데 결국은 검찰총장이나 이게 당연히. 작동한다고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넘어가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같거든요. 김성훈이 뚫리면 검찰이 뚫린다는 인식이 예. 있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워딩 중에 또 조사 내용 중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계엄 당일날 이 방첩 그 계엄군들이 성관위에 가잖아요. 여인영으로부터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성관위에 국정원이랑 검찰 올 거야. 근데 그걸 검찰이 공소장에 뭐라고 넣냐면요. 검찰이라고 쓰지 않아요. 빼죠. 수사기관이라고 써요. 네. 그러면 이 검찰은 뭔가 모종의 계엄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성훈이란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인이 뭐 검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김성훈이 뚫리면 이 서버를 경호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화폰물 관련해서는 녹취도 안 되고 수발신 내용만 나오는데 그 서버는 경호처에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뚫린 걸 상당히 저어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막는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도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국면에. 그러면 이건 특검으로 해결돼야 되는 사안인 걸 지금 검찰이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보여준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하면 경찰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거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고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공수처 능력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약간 봤기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공수처에 이첩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살짝 잘 될까 아이고, 또 하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혹시 예. 웃으십니까 또? 예. 아니 근데 좀 뭐 하여튼 뭐 체포 국면에 다 그 네. 능력에 대해서 봐서 좀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뭐 음. 공수처 통해서 체포도 하고 구속도 된 거잖아요. 구속 예. 영장도 된 거니까 뭐 검찰이 어쨌든 그래 된 거니까. 사실 이제 특검이 이래서 빨리 특검이 도입돼야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군 관련해 가지고 잘 뭔가 파악이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지금도 수사가 미진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 쪽지를 작성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할 게 많아요.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거 뭐 지금 이거 우리 메모지나 이런 거 쪽지 그렇죠. 8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손발들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경찰 그 군인들은 다 지금 잡혀 들어가 가지고 구속 기소되고 했는데 머리 부분 비서 부분 이거는 지금 다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그렇죠. 요게 지금 김성원이가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비아폰이 뭔가 전화가 왔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합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장유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